사실 뭐 저희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HBM3에 있어서 이 정도로 못 쫓아갈 거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못 쫓아갈 건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언제 끝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 많이 시작했고 올해 더 많이 시작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많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2000부터는 좀 숨고르기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노근창입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 엔비디아발 HBM 수요가 상당히 왕성하고 또 그 시장을 또 우리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좋은 분위기가 올 1분기 또 올해 전체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제 드디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실적이 한 번 더 레벨업 되면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의미 있는 어쨌든 강국이며, 특히 AI와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반도체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5% 내외 정도 되는데요.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D램 중에서도 전체 D램의 이제 한 15% 정도 되는 HBM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를 정도로 AI 반도체발 HBM 그 수요는 분명히 아주 초호황인 건 맞지만,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감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슈퍼 사이클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분야는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일 것 같습니다. HBM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HBM3에서도 SK 하이닉스만 어쨌든 독점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HBM3E에 있어서도 하이닉스의 주도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HBM3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못 담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뒤늦게 좀 HBM에 있어서는 하이닉스의 지위가 확고하다는 믿음 하에 조금은 가격 부담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국면 같고요. 반면에 일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의미 있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지금부터 얼마나 더 오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지위가 유지는 되지만 그 유지되는 이 지위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나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HBM이 좋고 하이닉스의 지위가 굳건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은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HBM3E 쪽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물론 뭐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혹시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간다면 아마 하이닉스의 주가 모멘텀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 상승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 오르면 하이닉스도 같이 오르는 그림이지만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는 게 확인이 되면 오히려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보다는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본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HBM3에 있어서 이 정도로 못 쫓아갈 거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못 쫓아갈 건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HBM3는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 GPU는 계속해서 어차피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100% 다 생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GPU와 HBM을 패키징을 또 TSMC가 지금까지 100% 했거든요. 근데 올 초부터는 이제 예주 캐파들이 패키징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M코, 그 다음에 스필,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이랑 삼성전자도 이제 이 패키징 대열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다면 패키징하면서 생기는 TSMC가 혼자 패키징할 때보다는 조금 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TSMC의 자체 패키징 캐파에서 삼성이 이제 HBM3를 공급할 때보다는 예주 캐파에서 HBM3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HBM 제품이 진입 장벽이 초기에 엔비디아 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론마저도 HBM3E까지도 이제 어쨌든 공급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히려 1등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2등, 3등한테도 특히 추월을 당하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주가를 많이 누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D램이든 낸드든 지난 4분기에 출하액이 많이 늘었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지난 4분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게 과거에는 주가에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HBM이 엔비디아에 가냐 안 가냐 그게 트리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실망감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전사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던 파운드리에서 TSMC는 고공비행하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근데 첫 번째였던 HBM은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TSMC가 100%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예주 캐파에서 이제 코어스를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내에 확인이 되면 저는 주가는 그것만큼은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눌렀던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 해소되는 부분만큼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당장 연내에 의미 있는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은 우려는 맞고 일정 부분은 너무나 이제 삼성은 엔비디아 HBM3 못 넣을 거야.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HBM이 여전히 병목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보다 훨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엔비디아의 그 GPU, 즉 데이터 센터 GPU의 출하량 자체가 올해도 좀 의미 있게 올라올 것 같고, 여기에 TSMC의 그 기타 거래선들인 AMD랑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올해 이제 그런 코어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TSMC도 이제 코어스와 이런 쪽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똑같이 이제 병목 현상에 또 하나가 있는 게 HBM이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HBM에서 TSMC에 그걸 공급하더라도 여전히 수요보다는 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침투를 했다. 그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오히려 매출액이랑 출하량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 전체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를 SK 하이닉스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이제 마이크론이 일정 부분 담당할 거고, 그리고 연내의 어느 시점에는 삼성전자도 그 부분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사실은 HBM하고 코어스가 병목이었는데, 코어스는 TSMC가 증설을 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그 스필, 그 다음에 엠코, 그리고 삼성전자의 패키징, 그리고 인텔의 패키징 이쪽까지도 이제 예주 캐파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코어스의 병목 현상이 올해부터는 좀 완화가 되고 있고 하반기는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HBM3E도 하이닉스만 공급하다가 마이크론이 공급하고 또 삼성까지 그 시장에 들어오면 훨씬 더 병목이 사라지면 엔비디아에 대한 주요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GPU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근데 GPU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웨이퍼 같은 경우에 웨이퍼 파운드리는 TSMC가 100%다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깎을 수 있는 게 이제 코어스하고 HBM이거든요. 그래서 코어스하고 HBM을 깎으려면 이쪽의 공급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급이 많이 늘면 어느 시점부터는 엔비디아도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너무 GPU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 GPU 가격은 좀 인하를 하고, 신규 GPU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기존 제품이었던 예를 들어서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H100 가격을 또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하를 하려면 원가가 줄어야지 인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원가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HBM과 코어스기 때문에 그쪽 증설에 따른 원가 절감만큼 아마 엔비디아는 레거시 GPU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 게이밍용에 들어가는 그 RTX 4070, 4080, 4090을 출시를 했는데 4090을 제외하고는 피드백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 1월 달에 엔비디아가 이제 CES에서 발표한 제품들이 4070, 4080 슈퍼라는 칩을 공개했는데 그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성능은 올라갔는데 제품당 가격은 200불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가격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 가격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객들이 불만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고객들도 만족하고 엔비디아도 성장하는 그런 전략을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게이밍 쪽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쪽은 왜 그렇게 못했느냐. 지금 특정 기업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웨이퍼 파운드리는 TSMC가 계속 독점을 할 거지만 다른 원가 요인인 코버스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원들이 좀 다변화가 되면 그것만큼 가격 인하 요인들이 생기는 거고 가격 인하한 것만큼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가격대로 GPU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기업한테도 기회가 될 것 같고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워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결국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통신 사업자, 여기에 이제 일반 기업들 그리고 정보기관이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슈퍼컴퓨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 이외의 AI 데이터 센터로 또 추가하는 그런 수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 많이 시작했고 올해 더 많이 시작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많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2026년부터는 좀 숨고르기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26년부터 뭔가 투자 속도가 완만해지고 또 기존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2017년, 18년만 하더라도 디램 가격을 가격 불문하고 샀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딱 1년 뒤에 냉각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뭐 2026년 아직까지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 어쨌든 25년까지는 급하게 투자를 하고 26년부터는 그렇게 급하지 않고 트래픽 증가와 실제로 새로운 어쨌든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는 걸 확인하면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가열해서 약간은 좀 쿨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사실은 보면 25년 좋아지는 것까지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디램 사이클이 적자를 나서 한 7만 원까지 주가가 갔다가 뭐 지금은 거의 16, 7만 원 떼지 않습니까? 네. 7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배 이래 두세 배 뭐 하여튼 7만 원에서 이렇게 2배 이상 오를 때 탄력은 되게 좋지만 그 14, 5만 원에서 그 다음 가는 탄력은 그렇게 목표 중률이 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종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더 오를 것 같은데 이제부터 룸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많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큰 업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AI 반도체가 워낙 좋고 아직까지 뜨겁지만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좀 쉬고 있지만 반대로 AI 반도체가 이제부터 상승 탄력이 한 2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대부분 안 봤던 게 여전히 올해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종목을 탐색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적 좋고 내년까지 좋고 주가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보다는 좋겠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실적보다는
펀더멘탈 좋아지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의 밸류에이션도 비교해 가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또 부각되는 업종이 있으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